안녕하세요. 매일매일의 직장 생활은 글쓰기로 시작해서 글쓰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통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능력은 타고나는 부분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글쓰기는 다릅니다. 기본 요령 몇 가지만 숙지해서 반복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글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상사 속 터지게 만드는 세 가지 유형의 글쓰기와 이를 바로잡는 원칙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글을 읽어보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쓰는 경우입니다. 한 회사 안에 있어도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업무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 같은 문제를 봐도 서로 해석하고 중요시하는 우선순위들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상의 글은 항상 글을 읽는 대상을 염두에 두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글과 관련해서 상대가 평소 언급했던 말과 단어를 떠올려 가면서 쓰라는 얘기죠. 또한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했을 때 상대에게 어떤 의문과 고민거리가 생길지를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일 월차를 내겠다는 팀원의 휴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 팀장, 그분의 생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팀을 관리해야 될 입장에서 팀장은 해당 팀원이 내일 오후에 마감하기로 되어 있던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것 때문에 다시 월차를 신청한 팀원에게 메일을 써야 하는 번거로움도 겪을 것이고요. 만약 팀원이 미리 휴가 신청서를 안에 내일 제가 마감해야 될 일은 모두 최대리에게 모두 잘 인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썼다면 팀장은 김대리의 휴가 신청서에 바로 사인을 해줬을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의 입장 파악은 글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그 사람에 대한 관찰과 대화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상 자신의 글을 가장 자주 봐야 하는 상사나 타 부서의 동료에 대해서 평소 주의 깊은 이해를 쌓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두 번째는 상사를 힘들게 하는 기승전결식 글입니다. 자신의 보고서를 읽은 상사가 면전에서 무슨 서론이 이렇게 길어? 라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 들까요? 리더들은 매일 수십 개 보고서나 사업 계획서 등을 읽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부하의 보고서만을 보고 혹시 잘못될 경우에 책임까지 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때에는 문서의 빠른 스피드와 간결한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걸린 프로젝트의 보고서가 아니라면 기승전결이나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진 긴 글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보고서 뭉치를 받은 리더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많은 리더들은 목차, 제목, 결론보다도 보고서의 두께를 제일 먼저 본다고 합니다. 보고 상황에서 보고서의 두께로 상사를 초장부터 질리게 할 필요 없죠. 대부분의 리더는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장황한 서론과 본론을 읽어줄 여유가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글은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마지막에 결론부터 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가 보고서를 통해 진짜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지를 생각해 그것부터 먼저 제시하라는 것이죠. 50여 페이지가 넘어가는 프로젝트 보고서라면 표지 바로 다음 장에 Executive Summary라는 명칭으로 결론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만약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라면 핵심 포인트인 목표 달성 현황부터 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행해온 작업 과정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물론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함께 제시하면 좋겠죠. 그리고 향후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써내려가면 금상첨화격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예상 결과와 그 실행 가능성 등을 함께 제시해주면 깔끔한 중간 보고서 형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떠세요?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반영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보고서가 변신하지 않을까요? 네, 아직도 부족합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서 비즈니스 글쓰기의 원칙 몇 가지를 좀 더 전해드릴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